네, 안녕하세요. 유키바이오 연구소의 윤태식입니다. 오늘이 벌써 효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의 효소는 한 가지의 생학 반응에 관여한다. 한 가지 효소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한 300만 건의 생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도 이 효소가 300만 종류의 효소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효소가 하는 일도 한 300만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00만 가지를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크게 6가지로 이 효소가 하는 일을 6가지, 그래서 효소의 6대 생리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6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효소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소화 흡수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명현상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소화 흡수시키는 일이죠.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 젊고 건강하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몸이 아프거나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질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나이가 되게 많거나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을 원자재로 해서 내 몸의 모든 부분들, 생명 형상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 원자재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화 흡수 기능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효소의 기능이다,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뭔가 먹었으면 흡수가 됐으면 뭔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찌꺼기가 남게 돼 있어요. 독소라든가 이런 노폐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배출해주는 분해 배출 기능입니다. 효소의 두 번째 하는 일은. 그래서 세포에 쌓인 각종 독소라든가 노폐물들을 땀이나 소변이나 뭐 이런 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독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뭐 생리작용이라든가 신진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여러 가지 질병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이런 독소나 노폐물의 분해 배출이 필요하죠. 이 부분도 이 효소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 정화의 기능입니다.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독소라든가 이물질을 분해시키고 특히 산성 혈액을 조절해서 건강한 약알칼리성 혈액으로 개선하는 일, 이게 바로 효소가 하는 일 중에 세 번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고 깨끗해서 원활하게 이제 순환이 되면서 우리 각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생명 현상과 건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이 효소의 생리작용에는 해독과 살균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을 강화시켜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살균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고 하는 이 해독 효소가 적절하게 이제 분비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독소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우리 이제 살균하고 해독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유해한 어떤 요소로부터 우리 몸이 또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독 살균도 중요한 이 효소의 생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염, 항균 작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소의 생리작용으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백혈구 등을 활성화시켜서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항염, 항균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효소의 그 생리작용으로는 세포 부활작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낡고 병든 세포를 빨리 제거하고 젊고 싱싱한 세포로 신속히 교체해 줌으로써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소의 세포 부활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독소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들, 기능을 잃어버린 세포들은 빨리빨리 그 제거되고 젊고 싱싱한 세포로 빨리 재생이 됐을 때 원활하게 우리 그 생명과 건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효소의 생리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효소가 하는 일을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화 흡수 기능, 그다음에 분해 배출, 혈액 정화, 해독 살균 작용, 항염 항균 작용, 이렇게 세포 부활 작용, 이렇게 6가지 효소가 하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이 효소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가 주식인 밥처럼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